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에코노미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조수종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푸빅과 함께 진행하는 이 마켓 데일리 리포트. 오늘 마켓 서머리 전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마켓 서머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7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 하락한 3,479.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 선전 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4% 하락한 13,979.3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의 하락 마감했지만 IMF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8.4%로 상향 조정해 하락폭을 제한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철강, 항구, 선박 제조 등의 산업이 상승했으며 양조업, 보험, 공항 등의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또한 홍콩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1% 하락한 28,674.8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청명절 연휴 기간 뉴욕 증시의 강세를 바탕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중국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 긴축 우려와 억제에 대한 경계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전일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되는데, 특히 약간 전강 후약 느낌이 있고요. 네. 홍콩 항생 지수가 진짜 전형적으로 전강 후약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휴장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락 상황 속에서 상승 종목들, 철강, 반도체 상승성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 뉴스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나요? 매크로 뉴스는 오늘 선전증권거래소 소식과 공안부, 재정부 소식 가져왔는데요. 먼저 선전증권거래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4월 6일 화요일 선전증권거래소는 우량주 중심의 메인보드와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판이 정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최초로 3개 기업이 통합된 메인보드에 상장되었는데요. 선전증권거래소는 이번 통합이 이전 첨단기술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반 개혁과 시범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자본시장의 커다란 개혁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된 이후 메인보드에 상장된 기업은 1,470여 개로 시가총액은 총 20조 위안을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전증권거래소는 선전증권시장의 구조가 메인보드와 창업반으로 더욱 간소화되어 다양한 발전 단계와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게 융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에 더욱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선전, 심천거래소라고 하죠. 상해거래소와 함께 본토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장이 기존에는 메인보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코스피이겠고요. 중소반, 창업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창업반은 그대로 두고, 중소반과 메인보드를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어떻게 보면 창업반을 더 부각시킨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업반이 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더 키우려고 하는 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하나로 모으고 창업반으로 나눈 이런 조치인 것 같고, 더 이제 깔끔하게 구조를 간소화하면서 어떤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다음 기사는 중국 공안부 소식입니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2021년 3월까지 전국 신에너지 차량 보유량이 총 551만 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순수 전기차 보유량은 449만 대이며 전체 신에너지차 보유량의 81.5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등록된 신에너지 차량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만 8천 대 늘어난 46만 6천 대를 기록했으며 무려 29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와 대비해도 21만 6천 대 늘어난 수치로 86.7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시장, 가장 큰 시장이겠죠. 신에너지 차량의 82%, 거의 대부분을 전기차가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성장세가 무려 300% 가까운 성장세라고요. 네. 이런 성장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어떤 정책의 어떤 그 로드맵상에서도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신에너지 차량이 나오는 확대되는 것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기사 봐주시죠. 다음 기사는 중국 재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항공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항공운송업, 정비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민간 항공기 완성품 설계 및 제조업체, 중국 국내 항공사와 정비업체 등이
중국에서 생산 불가능하거나 성능이 떨어져 해외에서 정비용 항공기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 관세를 면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제조업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 중 실제 발생한 R&D 비용과 무형자산을 단기 순이익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근거한 사실 공제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제 발생액 전부를 세전에 추가 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항공업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타격을 크게 받았던 산업인데 세제 혜택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항공업의 어떤 주가도 같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항공업. 항공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네. 제 생각에 아직 이전만큼의 매출을 회복하려면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좀 받아가면서 어떤 체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기업 뉴스 어떤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의 뉴스가 좀 있나요? 네, 오늘은 어제 상한가에 오른 해운 주식과 네. 비아디 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점점 이 종목의 선택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느낌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찝어 오셨는데 보도록 하죠. 해운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네요. 먼저 코스코 해운입니다. 4월 7일 오후 바로 어제 중국 최대의 해운사 코스코 해운의 이사회 고화웨이 비서는 2020년 실적 발표에서 해운업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비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운업은 미래에 닥칠 운송 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히 공급 캐파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임 시세는 주로 경제무역 환경과 시장 수요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최근 높게 형성된 운임료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구매력을 촉진시킨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해 1분기 평균 2,765.2로 지난해 1분기의 3배 수준이며 지난해 1분기에는 400에서 600대를 왔다 갔다 하던 벌크선 운임 지수도 꾸준히 올라 지난달 들어 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해운 업종의 수요 확대 국면에 힘입어 코스코 해운의 2020년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7% 증가했는데요. 또한 2021년 1분기 예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00% 증가할 것이란 소식에 동사의 주가는 10.01% 상한가에 오른 16.15 위안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이 회사는 또 홍콩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콩은 상한가가 없는데 얼마나 올라갔나요? 홍콩에 상장된 동사의 주가는 29.11% 오른 13.66 홍콩 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코스코 해운, 중국 최대 해운사고요. 국내 HMM도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MM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글로벌 해운, 상황이 좋지 않을까. 운임 비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코스코 해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승도 한번 경험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국내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좀 해외로 넓히고, 특히 이 중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HMM은 무엇인가 이런 접근을 하는 것도 투자자로서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사, 제 흥미로운 기사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다음 기사는 그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 기업이자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인 비아디 소식입니다. 비아디는 2021년 3월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7.6% 증가한 24,218대를 기록했으며 1분기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6.72% 증가한 54,751대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니오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3월 이후 비아디의 한 모델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탑재된 DM-i 플랫폼이 매출 증가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 비아디의 한 EV와 BM-i 인도부는 1만 대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아디의 친 플러스 DMI는 3월 8일부터 인도된 이후 2,000대에서 3,000대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DMI 플랫폼은 3월 말 현재 5만 대 이상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송 플러스 DMI와 당 플러스 DMI는 출시 후에도
주문 증가를 이끌어 시장 관심과 경기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아디는 4월 6일 회사의 후속 모델은 점차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여 모든 전기차 모델에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반도체의 해외 공급 돌파가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전기기술 종합 공급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게 판매량이 니오의 3배라는 얘기신 거죠? 네, 차량 인도량. 예, 차량 인도량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무래도 전기차 얘기인 만큼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DMI 하이브리드, 네.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아디의 DMI 하이브리드 기술은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친환경을 표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인데요. 소비하는 연료를 100km당 3.8리터까지 낮추고 연료 및 전기차 주행거리를 1200km까지 높일 수 있으며 가속시간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네. 또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칼날과 같이 얇은 배터리셀을 여러 개 끼워 만드는 배터리팩인데요. 기존 전기차 배터리는 셀, 모듈, 팩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모듈을 없앤 셀, 팩 형태로 만들어 더 많은 셀을 넣는 방식입니다. CATL의 CTP라고 하는 셀2팩, LG 에너지 솔루션의 얼티엄 배터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현대자동차도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비아디는 이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회사로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가 중국 1등 자동차 회사인가라는 언급을 CES에서 많이 드렸는데 확실히 판매량, 그러니까 인도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주가의 흐름은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 좀 치열한, 좀 이 전기차 자체가 좀 이 쉬어가는 분위기, 또 일전에 언급드렸지만 자동차용 배터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결부돼서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어떤 시장의 만족도는 주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좋은 기사 감사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기사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기사는 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네. 중국 인은행이 2020년 실무회의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디지털 화폐의 테스트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핑환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내 디지털 화폐의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암호화, 은행, IT, 결제 활용과 관련된 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 중 상하이 콜 소프트웨어는 PKI 업계 1위 기업으로 업종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PKI는 공개 키 기반 구조를 뜻하는 용어로 인터넷상의 거래 비밀을 보장하면서도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보안 기술인데요. 동사는 2018년 디지털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 시장 점유율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당, 정부, 군, 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새로운 신원 인증 시스템의 개발로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PKI에 기초한 비디오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서남증권은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물 인터넷, 모바일, 산업 인터넷 등 다양한 영역의 보안 제품에 대한 투자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콜 소프트웨어는 PKI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이 디지털 화폐,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위안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PKI라는 이 보안 기술 기업이라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흥미로운 거는 이 주가의 차트 모습이, 일단 뭐 재무제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반경익선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맞습니다.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있고 재무제표가 견전한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디지털 위안화 관련한 이 관련주들을 고민하신다면 한번 관심 가지고 분석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장 기업 뉴스까지 전달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더 알차고 흥미롭고 네. 예, 도움되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